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고졸 주제에! 팀장은 책상 위에 있던 프린트 용지 뭉치를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복사랑 심부름뿐이야.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마. 서윤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서윤을 보며 정무식 팀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웅장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죠. 바로 대성그룹 본사였습니다. 회전문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개미집 같았어요. 한서윤은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지 벌써 3년째였죠. 검정색 정장 차림에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서윤 씨, 이거 복사백부 부탁해요. 칼선도 잘 나와야 해요. 김주희 대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서윤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을 책상 위에 놓고 종이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복사기 앞에서 기계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지는 동안 서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야, 한서윤.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번엔 박영수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달려가서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손으로 잘라서라도 맞춰놓으라고. 박영수 과장은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가위를 꺼내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톱만한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서윤은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집중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무식 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이사진 분들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김주희 대리가 대답했죠. 그럼 서윤 씨가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재본까지 해놓도록 해.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라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이 또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혼자 남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복사기 소리와 재본기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아직도 있네, 서윤 씨.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해서요. 고생 많다, 젊은 것이. 나도 딸이 있는데 저렇게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청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작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비록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이죠.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되겠지만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서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와서 문이 열리자 조용히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회의 자료를 정무식 팀장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유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9시가 되자 사무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무식 팀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와서는 자신의 자리에 앉더니 서윤이 준비해둔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럭저럭 했네. 근데 이 부분 글자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내용만 맞으면 되겠지. 팀장의 말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야단 맞지는 않았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정무식 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이따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임원진분들 오시기 전에 커피 좀 준비해줘. 아메리카노 5잔이랑 설탕, 크림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메리카노 5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5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커피 트레이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트레이에는 뜨거운 커피가 가득 담겨 있었고 조금만 흔들려도 넘칠 것 같았어요. 12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앞에서 정무식 팀장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아, 서윤 씨. 잘 왔어. 빨리 회의실 안에 가져다 놓고. 팀장이 성급하게 말하며 서윤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순간 서윤이 살짝 뒤로 물러서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어지면서 커피 한 잔이 팀장의 회색 정장 바지에 튀었어요. 아! 서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무식 팀장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닦을게요. 서윤은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어 팀장의 바지를 닦으려고 했지만 팀장은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됐다고. 아니, 이게 뭐야? 너 고졸 아니야? 자격도 안 되는 애를 뽑아서 이 모양이잖아. 팀장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는데. 조심했다고? 이게 조심한 거야? 아니, 중요한 회의 10분 전에 이게 뭐야? 정무식 팀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제가 다시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드라이클리닝도 제가. 됐고, 앞으로는 그냥 복사나 해. 이런 중요한 일은 맡기지 말아야겠어. 그 순간 김주희 대리와 박영수 과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애가 실수했네. 정무식 팀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치우고 회의실 정리나 해놔. 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서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뭘 잘못했다고? 서윤은 화장실 구석칸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서윤은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무식 팀장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돌아온 뒤로는 서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김주희 대리가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 씨, 이 팩스 회장실에 전달해 줄 수 있어? 급한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팩스 용지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인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회장실이었거든요. 30층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천장도 훨씬 높았어요. 비서실 앞에서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12층 기획팀에서 왔습니다. 급한 팩스가 있다고 해서. 아, 네. 회장님께서 외부 미팅 중이시니까 제가 받을게요. 잠시만요. 비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회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살짝 들여다보니 넓은 사무실 벽면에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년쯤 전으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젊은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 설마. 서윤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 그리고 그 남자는 회사 로비에서 본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비서가 돌아왔을 때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팩스 잘 전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아이였는데 왜 회장실에 그런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위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25살이 되면 열어보라고 했던 상자였어요. 서윤은 27살이 되었지만 아직 그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우리 서윤이에게. 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너한테 숨겨온 비밀이 있어. 너는 대성그룹 회장 한태준의 딸이야. 엄마가 그 사람과 잠시 만났을 때 생긴 아이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기로 했어.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모르는 건 아니야.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어.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지. 그 사람의 가족들 때문에.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아, 너는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남겨둬. 서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오늘 본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자신이었던 거겠죠.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태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동물원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매일 보는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는 거야?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한태준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윤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침대 옆에 놓인 사진들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윤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회사에 도착한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30층 버튼이 눈에 들어왔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혹시 한태준 회장을 마주칠까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윤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자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결심을 했어요. 직접 회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편지와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당당한 마음으로 비서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잠시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어느 부서시고요? 한서윤입니다. 12층 기획팀 계약직이에요. 비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계약직이시라고요?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임원급 이상하고만 면담을 하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일이라서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우선 부서 팀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서윤은 비서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글쎄요.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차 있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태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회장을 보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비서가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한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한태준 회장은 서윤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어느 부서죠? 12층 기획팀 한서윤입니다. 한서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듯이요. 회장님, 이분은 계약직 사원인데 갑자기 면담을 요청하셔서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한태준 회장은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해보세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한태준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여길 왜 왔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그런 서윤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층으로 내려온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야, 한서윤.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1시간 넘게 없었잖아. 김주희 대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무슨 볼 일이 1시간이나 걸려? 설마 또 실수한 거 있어서 사과하러 다닌 건 아니지? 박영수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무식 팀장이 나타났어요. 서윤 씨, 어디 갔다 왔어?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근무 시간에 개인 일로 자리 비우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1시간 넘게. 정무식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회장님 찾아간다면서? 소문 다 났어. 누가 그런 얘기를? 경비실에서 확인했어. 너 정말 30층까지 올라갔더라? 잡부 주제에 회장님을 찾는다고?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저한테는 사정이 뭐가 있어? 고졸 계약직이 무슨 사정으로 회장님을 찾아가?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서윤은 억울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도 서지 않았거니와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태준 회장은 사무실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미정. 설마.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의 일들이요. 회장은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직원 신상 명세서 가져와 봐. 12층 기획팀에 있다고 했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어제 회장실에 다녀온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온다. 회장님 찾아간 그 애. 정말 뻔뻔하다. 계약직 주제에. 뭔가 뒷배경이라도 있나? 서윤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태준 회장을 직접 만났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정무식 팀장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서윤 씨, 이리 와봐. 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팀장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제 무슨 일로 회장실에 갔는지 설명해봐.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최고층까지 올라간다고? 그것도 허락도 없이? 정무식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애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팀장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너 혹시 회장님한테 우리 팀 험담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무식 팀장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고졸 주제에? 팀장은 책상 위에 있던 프린트 용지 뭉치를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복사랑 심부름뿐이야.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마. 서윤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서윤을 보며 정무식 팀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장 딸이어도 고졸이면 끝이야. 여긴 학벌이 전부야.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팀장이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회장 딸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왜 놀랐어? 소문 다 났어. 너 회장님 숨겨진 딸이라면서. 그래서 회장실까지 찾아간 거고. 정무식 팀장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 고졸은 고졸이야. 아무리 혈연관계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서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하러 회장실에 간 거야? 설마 진짜 불만 제기하러 간 건 아니지? 김주희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그런 거예요? 팀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회장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서윤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긴 네 자리 아니야. 정무식 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은 없을 거야.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어.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종이들을 간신히 정리한 서윤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사무실을 벗어나 회사 뒤편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서윤은 계단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난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서윤은 혼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태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한태준 회장은 한서윤의 신상 명세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그리고 모친 성명을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미정. 정말 미정이의 딸이구나. 회장은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첫사랑이었던 한미정과의 짧지만 뜨거웠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의 일들을 말이에요. 그럼 서윤이는 내 딸이야. 한태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윤은 탈진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무식 팀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고졸은 고졸이야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죠. 서윤은 어젯밤에 꺼내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우리 서윤이에게. 어머니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편지 중간 부분에 있던 문구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사람이 귀한 건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의 가치란다. 엄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이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 그리고 기억해.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란다. 포기하지 마, 서윤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이룰 수 있을 거야. 서윤은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견디기만 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니 다양한 강좌들이 있었어요. 경영학 기초, 회계 실무, 영어, 회화, 컴퓨터 활용 등등. 서윤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다. 서윤은 직장인을 위한 경영학 야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서윤은 주저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영학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뭐야, 서윤 씨.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김주희 대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요. 공부? 뭔 공부? 경영학이요. 김주희 대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경영학? 너 고졸인데 무슨 경영학을 해?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서윤의 하루 일과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미리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퇴근 후에는 야간 강좌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처리하는 업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사나 정리 업무도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요. 서윤 씨,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박영수 과장이 서윤이 정리한 회의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복사만 한 게 아니라 내용별로 분류하고 요약본까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요. 나쁘지 않네. 박영수 과장은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서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2주일째가 되자 다른 부서 사람들도 서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회계팀의 이민정 대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서요. 공부요? 무슨 공부? 경영학이랑 회계 관련해서요. 이민정 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요? 회계 쪽은 제가 전문이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어요. 이민정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서윤에게 회계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윤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야간 강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회사 업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실력으로 증명해 볼게. 서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서윤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2달이 흐른 어느 월요일 아침, 대성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전 사원 대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서윤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온 서윤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야간 강좌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회사 업무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뭔 일로 갑자기 전사 회의를 하는 거지? 혹시 구조조정 발표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획이거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오전 10시 정각 한태준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우리 대성그룹은 지난 30년간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말에 집중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제게는 지난 27년간 떨어져 살았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회장이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윤아, 무대로 올라오렴. 회장의 부름에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대로 향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편지에서 읽었던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서윤을 보며 한태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 역시 최근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12층 기획팀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특히 정무식 팀장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딸이 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제 딸에게 서류를 던지고 욕설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아이를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무식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인사팀장, 정무식 팀장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하고 앞으로 임원 진급은 영구히 취소합니다. 그리고 한서윤을 괴롭혔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계약직이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게 싫었거든요. 대강당의 사람들이 서윤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늘부터 한서윤은 기획팀 대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12층으로 돌아온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무식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다른 동료들은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 대리님, 정말 축하드려요. 김주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아요. 계속 친하게 지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한태준 회장의 폭로가 있은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기획팀 대리로 승진한 서윤은 이제 정무식 팀장을 대신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2달간 쌓은 실력과 야간 강좌에서 배운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윤 대리님, 이번 기획안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김주희가 서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서윤을 무시하던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주희 씨. 함께 준비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동료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1층 로비 한 구석에 마련된 계약직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서윤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급 직원이 이런 곳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기, 서윤 대리님이시죠? 여기까지 오실 일이 있으신가요? 새로 입사한 계약직 사원 이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여기서 점심 먹었거든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서윤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우유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요? 대리님께서 계약직이셨다고요? 네, 3년 동안이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님, 그럼 저희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인턴 사원 박민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윤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리님, 정말 회장님 딸이세요? 이지민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자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해요. 그날 오후 서윤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한태준 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들어와, 서윤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서윤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팀 분위기는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한태준 회장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계약직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다면서? 좋은 일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라. 네, 아버지.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회장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회사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인턴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박민수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때 이민정 대리가 다가왔어요. 서윤 대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죠. 민수 씨도 같이 해요. 서윤은 박민수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고 싶었던 따뜻한 관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야간 강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별들이 보였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서윤은 혼잣말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계약직이라고 무시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한태준 회장이 창밖으로 걸어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들른 카페였는데 딸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딸을 키워준 한미정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여전히 일찍 출근해서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턴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대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거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한태준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복사기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윤은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를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